자, 얘들아, 세트 7에서의 질문 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66번 문제가 처음 질문이기 때문에 자, 66번부터 살펴볼게요.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한 28번쯤에서 나오기가 좋고,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학생 A, B, C, D를 포함한 7명이 있습니다. 7명. 자, 7명이 있어. 그냥 차라리 그래서 어차피 나아가는 김에 A, B, C, D 그 다음에 E, F, G까지 해서 7명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왜 A, B, C, D만 줬냐라고 하면 아마 얘네에 대해서만 조건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겠죠. 그러니까 왜 3명이 된 거예요. A, B, C, D 왜 3명. 자, 이런 상태에서 원에다 배열할 거고요. 원순열이 작동하겠죠. 근데 가조건은 A는 B, C 중에 적어도 한 사람과 이웃한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B는 D와 이웃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조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죠. A가 B와 이웃하고요. C는 이웃하지 않는 거야. 또는 A가 C와 이웃하고요. B랑은 이웃하지 않는 거야. 또는 A가 B와 이웃하면서 C와도 이웃하는 거야. 왜? 적어도 한 사람과 이웃하니까. 물론 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지 않고 A가 B, C랑 전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여사건을 빼도 상관은 없겠지. 그치? 자, 얘가 이제 정빵이고요. 이게 정빵이고 얘 반대 케이스인 A가 B, C 중 누구와도 이웃 안 한다가 이제 여사건이 될 테니까 두 가지 일단 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는 확실히 얘가 적겠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B, D가 이웃해요. 그러면 쌤은 왜 이렇게 풀 것 같아. 처음에 쌤 전략은 뭐냐면 나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 나의 모든 경우 중에서 빼버리는 거지. 나 만족하지만 A가 B, C 중에 누구와도 이웃 안 하는 경우를 이렇게 빼겠죠. 그치? 근데 아마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쌤이 한번 케이스 볼게. 이렇게 돼 있어. B와 D는 무조건 이웃할 거야. A는 B, C 중에서 이웃하면 안 되니까 A는 나중에 끼워 넣어 줄 거야. 그럼 내가 일단 B, D 이웃하니까 하나로 묶어. 그 다음에 E, F, G C도 있죠. C 있죠. 자, 이렇게 C까지 해서 6명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B, D가 배열되고 이 왼쪽에 E, F, G, C가 이렇게 배열됐어. 얘네들은 이웃이니까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었어. 그러고 나면 A가 들어갈 때 A가 B, C 중에서 누구와도 이웃을 안 하려면 이 자리랑 이 자리 못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밖에 없어진다고. 맞아? 이해되지? 근데 하나의 상상을 더 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BD가 이렇게 왔는데 세트로 여기 만약에 C가 B 옆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E, F, G가 있어.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인 거 맞아?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까랑 다른 점 알겠니? C가 B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B 왼쪽도 불가능하고 C의 양옆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3개가 불가능해서 가능한 자리가 2개밖에 없어. 근데 C가 B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이 자리 2개만 불가능해서 하나, 둘, 셋에 들어갈 수 있어. A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세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건 나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나 만족 이 뒤에 걸 빼주려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상 먼저 해볼게요. 일단 나의 모든 경우를 구하는 수는 BD만 이웃하면 되니까, 자, BD를 이웃시켰어. 그러면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아, 거기에다가 A까지 포함해서 배열하겠지. BD만 이웃하면 되니까. 그럼 봐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죠. 원래 총 7이었으니까 6으로 바뀌었지. 둘이 이웃할 거니까. 따라서 6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을 먼저 진행시켜 주겠죠. 그치? 원이니까. 그 다음에 BD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할 거라고, 이렇게. 이게 나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야. 그러니까 이게 240가지 경우라고. 원래 7명을 전체를 배열하려면 6팩을 하잖아. 그럼 720이죠. 근데 BD가 꼭 이웃해야 되면 240개란 얘기야. 인정해? 여기까지? 그럼 이번에는 나를 만족해. 그러니까 BD가 이웃을 해. 근데 A가 B, C 중에 누구와도 이웃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얘부터 봐야 되겠지? 얘부터 볼 거면 봐봐. C가 B 왼쪽에 없는 경우야. 맞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B, D, E, F, G가 있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못 들어가잖아? 옆에 없는 경우니까. 여기 못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이죠. 3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였어, C가. 그래서 C는 지금 3가지 자리에 후보가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근데 어디에 C가 이렇게 들어가든지 간에 A가 B, C 둘 다 이웃 안 하는 거니까 A의 자리는 하나, 두 자리 있지.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C는 아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자리였고 그 A는 2자리잖아요. 그럼 얘를 넣기 전에 일단 얘 둘, 그러니까 하나로 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을 배열할 거 아니야. 3팩이죠. 곱하기 2를 했어야 되지. BD 자리 바뀌니까. 한마디로, 자, 내 얘기 잘 들어. 3팩 곱하기 2가 뭘 의미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BD, E, F, G를 먼저 배열해. 먼저 배열해.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을 먼저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3팩이야. BD 자리 바꿔 곱하기 2야. 그러니까 C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3자리 중에 하나였어. C가 들어가고 나면 A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2자리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몇 개야? 6이 12에 6이니까 72개. 이게 72개인 거야. A가 이 첫 번째 경우에 B, C랑 절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이번에는 C가 바로 왼쪽에 갖다 붙어 있는 거죠. C가 바로 왼쪽에 갖다 붙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C 없이 먼저 아까랑 똑같이 3팩 곱하기 2로 얘네들을 먼저 배열했어. 그 다음 C는 그냥 이 자리에 넣어주는 거야. 이 상태에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니? 3자리죠. 곱하기 3을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36까지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국에 얘랑 얘를 합치면 몇이니? 몇이에요? 118이니? 108이니? 108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108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결국 240에서 108개를 빼주면 이제 100 몇이니? 30이니? 132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자,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당연히 헷갈릴 거야. 여사건을 써서 문제를 푸는데 나의 모든 경우를 세는 건 간단해요. 그냥 A, B, C, D, E, F, G 이렇게 7명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웃하면서 원에 배열되는 것만 세면 되니까 6명이 있는데 원의 배열이니까 5팩토리얼 곱하기 2라고 이 B, D 순서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그치? 자, 그래서 240개가 전체인데 그 중에서 A가 B랑도 이웃 안 하고 C랑도 이웃 안 해야 되는 케이스를 보는데
아까 전에 BD 자리 옆에 B 바로 옆에 C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만 걸러주면 되니까 3개의 A가 들어갈 수 있고, C가 다른 곳에 있게 되면 2군데밖에 A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BD 옆에, 그러니까 B 옆에 C가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하나 둘 셋만 먼저 배열하는 거야. 총 4명이니까 3팩으로 배열한 다음에 BD 자리 바꾸는 거 2를 곱해서 배열을 시키고 나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 못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들어가서 3을 곱한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 여기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2를 곱한 거라고. 그치? 근데 이번에는 C가 B 옆에 있는 경우를 봐야 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BD, E, F를 먼저 배열하면 또 3팩 곱하기 2인데 C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안 들죠. 이 옆에다 그냥 넣어 놓으면 되니까. 그럼 이러고 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이 있으니까 3을 곱한 거라고. 이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 놓고 A가 B 또는 C랑 절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센 거죠, 여사건을. 자, 이렇게 일단 66번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난이도도 아주 쉽진 않고. 자, 이렇게 66번을 진행시켰어. 다음으로 67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이런 새끼들 분명히 있다. 그냥 문제 기니까 안 푼 새끼들 있다. 있어 없어? 자, 보자. 67번. 야, 얘들아,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문제가 길면 문제가 우리 많이 도와준다는 뜻이야. 더 쉬울 수도 있어. 각 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만큼 점수를 얻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n번 했을 때 얻은 점수의 합이 n 플러스 3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할게요. 문제의 흐름 따라갈게. 이 n번의 게임에서 얻은 점수의 최소값은 n이므로 당연한 거죠. 왜? 게임을 한 번 하면 무조건 최소한 1점은 얻지 않아? 1 나오면 1점이잖아. 그러면 1점만 n번 나오면 n점이죠. 그러니까 1점만 계속 얻어서 n번의 게임을 하면 n점 얻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n인 거야. 그럼 봐봐. 1번. 상자를 n번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수의 모든 경우는 점수의 합이 n인 경우 다 1만 나온 거지. n 플러스 1인 경우, n 플러스 2인 경우만 제외하면 된대. 왜? n 플러스 3 이상인 걸 다 세는 거니까. 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점수의 최대값은 얼마야? 4n 아니야? 4만 계속 n번 나오면 4n점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수의 후보는 봐봐. n점, n 플러스 1점, n 플러스 2점, n 플러스 3점 해서 쭉 가면 4n점까지 후보가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n 플러스 3점 이상을 물어봤으니까 땅 잘라서 이 경우의 수를 세면 돼. 그런데 쟤를 다 세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얘만 빼주면 될 것 같단 말이야. 전체에서. 인정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이제 n인 경우랑 n 플러스 1인 경우, n 플러스 2인 경우가 이게 딱딱딱 나눠져 있죠. 1번 n인 경우, 1번 모든 경우, 1번이 모든 경우고 2번이 n인 경우, 3번이 n 플러스 1인, 4번이 n 플러스 2인 경우죠. 그럼 1번 모든 경우 먼저 세는 거지. 그럼 봐봐, 좀 내릴게. 1, 2, 3, 4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n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가와 같다야. 당연히 봐봐. 잠깐만. n번의 게임.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n번의 게임을 하면 1라운드가 있겠죠? 2라운드가 있겠지? 3라운드가 있겠지? 해서 쭉 해서 n라운드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에선 1, 2, 3, 4 4개의 후보가 있는 거잖아.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1, 2, 3, 4 세 번째도 1, 2, 3, 4 곱하기 쭉 해서 n번째도 1, 2, 3, 4 4개의 후보가 있으니까 결국 4가 몇 번 곱해져? n번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4의 n제곱인 중복 순열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예요. 4의 n제곱.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2번 경우 봅시다. 2번 경우는 n인 경우야.
그럼 모두가 뭐야? 1만 나와야 되죠. 모두가 1만 나와야 돼. 모두가 1만 나와야 돼. 그러면 1, 1, 1, 1, 1, 1 해서 n번 다 1이 나온 거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인정?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3번 경우 보자. 3번 경우 보자. 야, n 플러스 1점이 있다는 거는 다 1이 나오다가 2가 한 번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않냐? 1만 쫙 나오다가 2가 한 번 나오면 그게 n 플러스 1점이야. 다 합치면. 그러니까 봐봐. 1라운드부터 자 1라운드부터 n라운드까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1이 n-1개 있을 거 아니야. 전체가 n개니까. 그럼 2는 한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점이 n-1개 있으니까 n-1점을 얻은 상태에서 2가 하나 있으니까 2점을 더해버리면 n 플러스 1점이 될 거 아니야. 인정해? 그러면 얘가 1라운드부터 n라운드에 있으니까 1이 n-1개고 2가 한 개면 2가 과연 몇 라운드에서 등장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우가 몇 가지 있어? 당연히 n가지 있는 거지. 2가 1라운드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1과 1n-1개와 2 한 개를 뭐야? 쫙 나열하는 거지. 무슨 수열이야? 신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아, 쌤 그러면 이 n개의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한 개의 자리만 고르면 됩니다. 그 경우의 수 몇 가지냐고. n가지라고 이렇게. 이게 n가지야. 이거 경우의 수가 n가지인 거야. 그럼 4번 경우 보자. 아, 4번 경우는 n 플러스 2점이잖아. 얘는 두 가지 후보가 있죠. 뭐냐면 1이 n-1번 나와. 그 다음에 3이 한 번 나와. 그러면 얘랑 3 하나 더하면 n 플러스 2점이잖아. 근데 또 다른 케이스도 있죠. 1이 n-2번 나와. 그 다음 2가 2번 나와. 그럼 여기서 4점 얻고 여기서 n-2점 얻으니까 합치면 n 플러스 2점이잖아. 맞아? 이런 후보가 있다고. 또 있냐? 또 있을 수가 없죠. 생각 잘해. 선생님 4 나오면 안 돼요? 얘들아 4가 한 번이나 나오잖아. 만약에 4가 한 번 나왔어? 그러면 n-2점을 얻어야 되지. 그럼 누군가 n-2번 1이 나와도 얘랑 얘 횟수를 합치면 n-1번이잖아. n번 던져야 되는데 누가 추가되는 순간 무조건 n 플러스 2보다 커지겠지. 얘 안 될 거라고. 아,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잘 세면 되네요? 이거 어떻게 세는 거야? n-1, 3이 한 번이니까 전체 n라운드 중에 3이 들어간 한 라운드 고르니까 이게 n이죠. 두 번째, n-2만큼 1이 있고 2가 두 개 있으니까 전체 n개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두 개 자리만 골라주면 남은 건 다 1로 채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라고. 2분의 n의 n-1. 결국 뭐니? 얘랑 얘를 더해 주신 게 나겠죠. 즉 나는 n 더하기 2분의 n-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따라서 이 n번의 게임에서 얻은 점수의 합이 n 플러스 3 이상의 경우의 수는 다이다. 다는 뭐니 그러면? 다는 처음에 구했던 4의 n제곱이라는 전체 경우에서 전부 다 1이 나오는 1을 빼주고 3번의 경우였던 n개 빼주고 마지막에는 n개에다가 2분의 n-1개까지 이렇게 다 빼주면 되죠. 이게 다지. 자, 그러면 답만 구해봅시다. F4 여기 4 집어넣는 거네. F4 가에다 4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F4는 4의 4승이니까 256이겠네. 두 번째 G6은 이 나에다가 6 집어넣는 거니까 자 6에다가 6, 5 30에 1로 나니까 15죠. 6 더하기 15네. 그럼 21이네. 21 이렇게 한다고. 마지막 HE 자 HE는 이 마지막 다식에다가 n자리 2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 빼기 2 빼기 2 그 다음에 2,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다 빼시면 6 빼는 거죠? 그러니까 10 되겠지. 이렇게 결국 256에다가 더하기 21을 하고 그 다음 빼기 10을 이렇게 하니까 11만 더한 셈이어서 267 이렇게 되나? 정답 2번이겠죠. 괜찮아 버리실까? 흐름 이렇게 잡는 거야 얘들아. 근데 흐름 잡는 법 까먹었나 보네. 응? 자, 흐름 이렇게 잡으셔야 돼. 자, 이렇게 일단 67번도 끝낼게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69번 한번 가봅시다. 70분한테 깨워줘. 빨리 일어나, 이씨. 자, 69번도 좋은 문제거든요. 좋은 문제야. 딱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입니다. 자연수 ABCD예요. 자연수 ABCD예요.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고. 그치? 그럼 0이 못 되는 거야. 알겠어? 0이 못 되니까 생각 잘해. 0이 못 돼. 자, 우리는 A, B, C, D라는 4개의 자연수를 갖고 있는데 다 합치면 20이야. 근데 그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게 2개야. 오케이? 그러면 3K 더하기 2가 2개야.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이 1개야. 그러면 3K 더하기 1이 1개야. 야, 근데 4개잖아. 나머지 1개는 무조건 뭐야? 3의 배수죠? 이해되냐? 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거나 1이거나 0인 거잖아. 무조건 모든 숫자는. 그러니까 얘가 2개고 얘가 하나면 우리가 이 조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러면 3의 배수가 무조건 하나 있구나 라고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인정해. 그럼 이제 생각하자. 과연 A, B, C, D 중에 누가 3의 배수고 누가 3의 배수 더하기 1이고 누가 3의 배수 더하기 2인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 경우의 수를 세려면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걔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어차피 4C를 곱할 거니까 4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케이스를 가정해도 돼. 얘가 3의 배수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3의 배수입니다. 선생님, 다른 애가 3의 배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곱할 거잖아. 다른 애가 3의 배수인 경우도. 그치? 그러고 나서 또 하나 해줘야 되지. 남은 3개 중에서 3의 배수 더하기 1이네. 이거를 이렇게 또 한번 골라줘야 된다고. 그럼 걔가 만약에 D라고 치자. 선생님, C면 어떡해요? 3을 곱했잖아. 그치? 괜찮잖아. C인 경우도 센 거잖아. 그럼 얘가 3의 배수 더하기 1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2개가 남은 3의 배수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추가로 뭘 골라줄 게 없겠죠.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잘 봐. 얘가 3의 배수고 얘가 3의 배수 더하기 2고 얘가 3의 배수 더하기 1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럼 D는요, 선생님? 3D 프라임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왜냐? 그럼 D 프라임은 0부터 들어갈 수 있죠. 0을 집어넣으면 D가 1이잖아.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맞잖아. 인정? 3D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요, 선생님. BC는요. B는 그러면 3B 프라임 더하기 2라고 쓰면 B 프라임이 0부터 들어갈 수 있잖아. C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C 프라임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자, 마지막 게 중요한데 A 있죠? 3A 프라임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선생님, A 써봐 3의 배수라면서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의 배수니까 돼, 안 돼? 얘는 안 돼. 왜? A 프라임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0 들어가잖아? 그럼 B가 2가 돼. 자연수지. 얘 0 들어가도 2야. 자연수야. 얘 0 들어가도 1이야. 자연수야. 괜찮아. 근데 얘 0 들어가면 0이야. 그럼 A가 자연수가 아니지. A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더하기 3 붙여주는 게 제일 좋지. 그러면 A'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0부터 다 들어갈 수 있어. 인정하냐? 오케이. 그러면 이 4개를 더했을 때 20이 나와야 돼. 따라서 3A', 3B', 3C', 3D'에다가 땅 더하면 몇이야? 8이죠. 8을 더해버리면 걔가 20이니까 얘네 더한 거는 12가 나와야 돼. 인정?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은 양변 3으로 나눠주면 4가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다 0 이상이니까 뭘 써줄 수 있어? 중복조합 써줄 수 있지. 따라서 마지막 여기다 곱해지는 게 뭐니? 4H4를 이렇게 곱하면 이 문제가 끝나겠지. 아, 선생님, 아까 이건 왜 곱했다라고요? 야, A가 3의 배수라는 보장은 원래 없는 거잖아. B가 3의 배수였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막 A, D가 3의 배수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그 경우를 미리 우리가 다 세주려고 4랑 3을 곱한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중복조합만 해주면 되니까, 자, 마무리 짓자. 4 곱하기 3에다가 4H4는 7C3이랑 똑같으니까 35가 되겠죠. 그러면 4랑 35 곱하면 141 될 거고요. 거기다 3을 곱하니까 422이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닐까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지. 이게 69번이다. 마지막 70번 볼까? 수연이 일어나고 뭘 맛있어. 자, 안 어려워요 이 문제. 정사각형에 내저번 외저번 그리고 나서 공통 영역에 뭐 색칠해가지고 그린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9개의 영역에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한 개씩 적으려고 하는데, 서로 이웃하고 있는 색칠된 영역과 색칠되지 않은 영역에 적힌 두 자연수의 합이 모두 홀수가 되도록 자연수를 적는 방법을 쓰고, 숫자가 적힌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상태 고려 안 한다는 얘기는 뭐 비스듬히 적었나 뭐 이런 거 고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4를 적는다는 얘기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색칠된 부분과 색칠되지 않은 부분을 더했을 때 합이 홀수예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게임이 그냥 끝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적었어. 여기 색칠된 부분이잖아. 여기다 1을 적었으면 여기 이웃하고 있지. 그럼 얘네들이 더했을 때 홀수 나와야 되지. 여기 짝이야. 여기도 당연히 짝이지. 그치? 여기도 당연히 짝이죠. 근데 또 얘랑 얘 이웃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 짝 썼으면 여기 홀이죠. 맞아? 그럼 얘 짝 썼으니까 여기 뭐야? 색칠이 여기 돼 있죠? 그럼 얘 짝이지. 그치? 색칠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랑 홀짝 바뀌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 홀이지. 여기 짝이지. 여기 홀이야. 홀에 짝인데 1부터 9까지 있잖아. 짝수 5개 돼? 안 돼. 짝수가 5개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야, 2, 4, 6, 8밖에 없는데 2, 4, 6, 8로 5개를 어떻게 칠하냐. 그러니까 어차피 봐봐. 홀 돼 있으면 짝짝짝짝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짝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 바뀌어야 되죠. 인정해?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여기 홀이면요, 홀이고요, 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것만 유일한 가능성이네요. 다 그래야 색칠된 부분과 색칠 안 된 부분 더하면 무조건 홀수 나오겠지. 인정하시는 부분이야?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어디서 봐야 되냐면, 어우씨 어이없죠? 자, 잘 마무리할게. 잠깐만. 중요한 부분 뭐냐면, 선생님
그럼 이제 홀수를 5개를 막 갈기고 짝수를 다 갈기면 되겠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 날개들은요, 날개들은 회전하면 계속 일치하죠. 얘도 회전하면 일치해. 하지만 회전해도 일치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곳이 있죠. 어디야? 그렇지, 센터죠. 센터에 들어간 놈은 어차피 회전해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회전이 무의미하니까 센터 들어갈 놈을 골라줘야 되는 거야, 홀수 중에서. 그러면 홀수가 1, 3, 5, 7, 9가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딱 하고 고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된다고 쳐? 3이었다고 쳐. 여기 3이야. 3이 들어갔어. 근데 여기 3이 들어가 봤자 얘는 정체성이 생겨 안 생겨? 아직 안 생겼어. 왜 안 생겼냐? 2, 4, 6, 8이든 2, 4, 6, 8이든 2, 4, 6, 8이든 똑같잖아, 회전하면. 그러니까 니들이 정하는 거야. 날개부터 할래? 아니면 여기 겨드랑이부터 할래? 미안하다, 표현이. 아무튼 바깥쪽 먼저 할래? 안쪽 먼저 할래? 안쪽 먼저 한다고 쳐. 짝수야. 그러면 2, 4, 6, 8 해서 그냥 바로 반영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2를 주인공 잡아. 2를 주인공. 그러면 2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똑같죠?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게 회전하면 여기고 여기고 여기고니까 2를 집어넣을 때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선생님 4C1 안 해요? 당연히 안 하는 거야. 4C1은 뭐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는 거지. 얘 서로 다르니? 똑같단 말이야, 회전하면. 그러니까 여기 2를 집어넣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 자리는 어때 버리니? 정체성이 생겨요. 이 왼쪽 옆자리, 이 오른쪽 옆자리, 이 건너편 자리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선생님 OC1로 가운데 3을 정해줬고요. 2는 그냥 경우에서 안 드리고 그냥 넣어줬어요.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럼 남은 4, 6, 8 있죠? 4, 6, 8은 이제 몇 해줘야 돼? 3팩 해줘야 된다고. 그렇잖아, 다 다른 자리니까. 2가 여기 있으면 4, 6, 8이 지들끼리 회전하면서 일치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4, 8, 6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 자리는 구분돼야 안 돼? 구분된다고. 왜? 이 자리는 2와 6 사이 자리야. 이 자리는 2와 4 사이 자리야. 이 자리는 4와 8 사이 자리야. 다 당연히 다른 자리지. 그러니까 이젠 저 네 자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1, 5, 7, 9가 들어가야 되잖아, 홀수. 걔네들은 그냥 4팩으로 들어간다고. 셈 원순열을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막 선생님, 그러면 이거 먼저 3팩으로 돌릴까요? 그 다음 4팩으로 돌릴까요? 맞아, 똑같잖아. 그렇잖아. 짝수들 3팩으로 원순열 먼저 돌릴까요? 그 다음 홀수는 구분되는 자리들이니까 4팩 돌릴까? 이것도 괜찮은데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냥 한 놈 주인공으로 두는 게 훨씬 더 편해.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 되면서, 자, 5랑 4팩 곱하면 5팩이죠? 근데 6까지 곱했죠? 그럼 6팩이죠? 정답 720이겠지. 그치? 자, 일단 이렇게 보고요. 짝기출 잘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그냥 8회 바로, 여러분들 지금 8회가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8회 갈기고 바로 확률 단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일단 고생 많으셨고,